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네, 얼마 전에 IPO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개별 케이스로, 오늘은 이제 장안의 화제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야기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제 반응을 좀 봤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앞으로 말할 내용들은 숫자나 이제 표가 많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다. 혹은 이제 재미가 없다. 쉽게 해달라.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을 해봤는데, 쉽게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미리 주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숫자나 공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이제 시원하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영상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빅히트는 이제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방시혁 대표가 설립한 이제 엔터 이제 회사죠. K-팝을 이제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공모 배열을 봅시다. 공모 배열을 보면 이제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은 7,486억 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3,200억을 모집했었어요. 그 거의 2배 넘어가는 거니까 엄청 큰 거죠, 규모, 대여. 그러니까 대여다 보니까 주관사가 많죠. 대표 주관사가 3개 있습니다. NH한투, JP모건,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NH랑 한투가 메인이거든요. 공모가는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 기관 투자자 락업은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입니다. 공모 계획 보면 일반 이제 우리 사주 직원들한테 20%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 80% 하고요. 그 중에서 일반 청약자한테 20%, 기관 투자자한테 60% 배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7,480억이나 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일단 사옥을 좀 사오고, 운영자금 쓰고, 뭔지 모르는 M&A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채무상환 자금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빅히트가 플레디스라는 엔터사를 갖고 있거든요. 플레디스를 인수할 때 이제 산업은행에서 2천억 원을 껐습니다. 이걸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모 주주는 메인 주주 방시혁 형님, 시혁 형님이 이제 36.5% 갖게 되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21%. 이것 때문에 넷마블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DPC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VC가 7%.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랑 공모주주, 기존주주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요 주주들은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락업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이 3개월, VC 3개월이 7%가 되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남이 먹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락업을 걸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를 정하는 절차는 수요일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공고하고 시작합니다. 24일, 25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배정 나오게 되면 10월 5일, 6일 날 이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워낙 큰 공모인 만큼 시장에서 관심들도 많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이했던 점 있었죠. 시혁이 형님이 이제 방탄 BTS한테 이제 주식을 좀 나와줬죠. 공모가 이렇게 하단으로 구분하면은 1인당 70억, 그리고 상단으로 하면은 이제 90억씩 나와줬고, 전체로는 5, 600억을 나와줬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더블 가고 상한가를 가게 되면 240억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그거 다 나와줬어도 이제 시혁이 형님은 워낙 주식이 많기 때문에 최소 1조 부자 내지는 4조, 최대 4조 부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를 보시면은 일단 1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히 시혁이 형이 1등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방탄 1인들도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되면은 여기 10위권 안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4조 3천원 가게 되면 상장사 주식 부호 순위, 개인 순위로 보면 이제 몽구형, 현대차의 몽구형이 4조 3천원인데 몽구형하고 이제 겸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고 이제 한국의 음악 시장은 대충 이제 3%에서 5% 정도 사이를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들은 이제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연간 한 15% 정도씩 성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업체들이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최근에. 업체들이 줄고 있다는 말은
이제 공연 시장이 이게 뭐 만약에 성장이 더디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음악하는 회사들이 이제 업체 자체가 주니까 뭐 회사별 파이가 좀 더 생기고 그 중에서 특히 잘 되는 애들이 더 많이 챙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회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메인이 되는 이제 지배회사인 빅히트와 빌리프랩, 소스뮤직, 플레디센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이제 아이돌들이 있는데요. 연습생들 이렇게 쫙 있고요. 방탄소년단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제 빅히트의 메인이고, 소스뮤직의 이제 여자친구, 플레디스의 세븐틴과 뉴이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다 연식이 좀 됐거든요. 다 13년에서 뭐 이렇게 15년 이런 데뷔가 좀 된 분들이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최근에 이제 런칭한 애들이고, 이제 빅히트의 계획을 보면 20년에 한 팀, 21년에 이제 3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데뷔를 하겠다고 예시를 했는데요. 여기 20년에 나오는 이제 이 팀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엠넷에 보시면은 아일랜드라고 이제 금요일 밤에 하는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돼서 데뷔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빅히트 실무진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애들 키우는지 보려고 이제 그 프로 보긴 봤는데 꽤 나름 볼만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팔았습니다. 국내에서 생각보다 방탄하고 세븐틴 이런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되게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5년치 자료인데 방탄 계속 이제 1, 2등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10위권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 중간중간에 뉴이스트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인인 방탄하고 세븐틴 제일 판매량이 많았던 친구들의 이제 성장세를 보니까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앨범 이제 점유율로 보면은 이제 방탄이 제일 많이 팔고 세븐틴 그리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좀 올라오고 있고 뉴이스트나 여자친구는 살짝 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팬들의 파괴력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알고 싶다 보니까 이제 그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팬 사이트라고 하는 위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위버스라는 사이트에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그룹별로 이제 이렇게 총 합계 회원 수들이 나옵니다. 이 회원 수로 제가 앨범 판매량을 간접적으로 나눠서 측정을 해봤어요. 했더니 방탄하고 세븐틴은 1위거나 1 이상을 나오는 반면에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여자친구는 아직은 이제 좀 이렇게 구매 강도가 약하다. 방탄하고 세븐틴이 팬덤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국내에서 앨범은 되게 잘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회사의 이제 지역별 매출을 보면 국내 뭐 30% 나오고 나머지 아시아 20%, 북미 한 20%, 이렇게 나머지 이제 온라인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잘 분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회사의 매출은 90% 정도가 방탄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10% 정도는 이제 세븐틴이나 이런 친구들이 차지를 하겠지만 여전히 방탄이 90% 정도 이 회사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사들의 매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를 직접 참여시키느냐, 간접 참여시키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앨범하고 공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연 매출은 작년에 18년, 19년 많이 들었다가 거의 빵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안타깝죠. 다만 이제 간접 매출이라는 것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되게 파괴력 있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2배 해도 뭐 2,800이니까 올해도 성장이죠. 이런 이제 간접 매출은 이제 MD 및 라이센싱이라고 이른바 이제 상품 같은데 이제 사진 부셔서 팔거나 뭐 게임 캐릭터로 나오던가 이런 이제 IP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수가 직접 모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익률이 높겠죠. 많이 팔릴수록. 그래서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은 간접 매출 추이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회사의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20년 반기까지는 재무제표가 나왔으니까 작년도 반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앨범은 거의 2배가 넘게 팔렸고요. 대신에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매출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 코로나 여파에서 영향이 있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보면은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다이너마이트가 음원 발매한 날 스트리밍 순위에서 이제 1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3억이 넘었고 빌보드에서도 1위 했는데 오늘 또 나온 게 뭐 2주 동안 또 1위를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미를 이제 타냐 마냐 이걸 논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다 되면은 태극기가 벌럭해서 이제 국뽕이 차오르게 되겠죠.
태극기 버프를 받습니다. 회사 내용들은 잘 살펴봤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EV 에비타 비교법이라는 밸류에이션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펄을 쓰면 되지. 왜 EV 에비타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냐? 이 방법은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이제 M&A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입니다. 시가총액은 자본의 시장 가치죠. 여기다가 이제 왜 순부채를 더해주냐? 왜냐하면 이제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제 주식만 인수한다고 해서 회사의 주인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차입금, 부채도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V라는 것은 해당 기업을 인수할 때 총 얼마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이제 EV를 이제 EBITDA로 나눠야 되는데, EBITDA라는 것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 법인세, 세금과 감가, 이자 이런 것을 빼기 전 영업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영업 실적만으로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창출에 가까운 영업 실적 지표다. 그래서 EV를 EBITDA로 나눴어요. 따로 나눴다는 말은 기업 가치가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제 현금 창출력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몇 년 만에 투자 인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저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V에이타 기법을 이용하는데 비교하고자 하는 회사를 5개 선정했습니다. JYP, YG, YG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EV와 에비타를 통해서 EV 에비타를 산정했고요. 평균 했더니 42배가 나왔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이 YG 플러스는 좀 이렇게 빼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63으로 높은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이익이 기여도가 거의 없고, 그거에 비해서 시총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관사는 42배를 적용했고요. 자, 여기서 빅히트의 에비타를 사용했습니다. 20년 반기의 연한사이니까 반기를 곱하기 2배 한 겁니다. 반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반기 에비타를 구해서 이제 배수 42배를 곱해주고 어찌어찌 해서 주식수로 나누니까 16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일반적으로 좀 싸게 해줘야 너희가 수익이 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할인을 해줬죠. 할인해줬더니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이 됐다. 자, 이 기준으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 주식수를 곱해서 하단 기준으로 가치는 3.5조이고요. 상단 기준으로 4.5조입니다. 그리고 따상을 가겠다면 더블 갔을 때 9조, 따상을 갔을 때 대략 12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비교한 회사들 중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 포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빅히트는 엔터테인 회사니까 3대 엔터라고 하는 이제 SM, YG, JYP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들의 재무제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폰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영업이익이 오락가락했지만 결국 4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비슷하게 언저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다만 순이익이 어떤 이유에서든 되게 불안정해서 순이익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내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POR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PER이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으로 최대한 EV, 에비타에 비슷하게 시총을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SM을 대충 나눠보니까 한 25배 정도 평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BOR이. 자, YG엔터 15년에서 18년 사이에서는 200~300억 벌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을 못 벌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회사는 시가총액이 9,500억인데요. 너무 높잖아요. 과거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거는 이제 언제든 300억을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JYP는 SM이나 YG보다는 좀 양호한데요. 매출액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400억 정도를 벌 수 있고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POR은 35배 정도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SM이 아까 25배에서 30배 POR 기준으로, YG가 한 25배에서 30배, 그리고 JYP가 35배 정도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빅히트도 이 언저리에 어디거나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되죠. 자, 빅히트를 이제 볼게요. 빅히트의 재무제표는 4년치가 있었는데, 빅히트가 발목 성장한 것은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고요. 10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됐고, 올해 이제 반기까지 나온 걸 단순히 2배를 했을 때, 2배를 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2,900억인데 5,800억이 됐고, 이 숫자를 여기 매출액으로 넣고, 대략적으로 이제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니까 45배다. 작년도 수치로 시가총액 상단 4조 5천억 나와봐도 45배 정도 된다. 빅히트는 POR을 45배를 받는구나. 야, 역시 이거는, 얘네는 내수거나 이제 일본밖에 안 되는데, 빅히트는 이제 빌보드잖아.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프리미엄, 뭔가 프리미엄을 더 얹어줬을 수도 있죠. 근데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이 POR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년치 수익을 봤을 때 공연 수익이 거의 제로였잖아요. 근데 원래 한 작년에 한 1,900억 나왔으니까 빌보드 1등 하고 이제 콘서트 돌기만 하면 3,00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다 요거만 바꾼 거거든요. 공연 수익만. 그러면 한 8,800억에서 9,0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니까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POR이 17배가 됩니다. 물론 이제 21년의 이익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자, 21년을 그럼 좀 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의 이익 과정을, 21년도의 이익 과정을 3개로 나눴습니다. 하이, 미들, 로우로 나눴어요. 그래서 로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하고 그대로예요. 성장이 없음. 미드는 적당히 성장, 하이는 좀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산출했습니다. 1,000억에서 한 2,600억 정도의 레인지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시총 상단 기준으로 POR이 나오죠. 17배, 25배, 45배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 19년, 20년 기준으로 45배니까 이제 이 이익이 여기 이렇게 성장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익 대비 45배를 만약에 준다고 치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대략 최소 4조 5천억에서 맥스 11조까지 나옵니다. 11.7조니까 거의 12조인데 이게 딱 신기하게도 그 따상을 갔을 때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3대 엠터사의 평균이었던 35배 정도, 30배, 35배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로우 기준으로 무성장을 가정했을 때 3조 5천억이고 뭐 성장을 가정했을 때 9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공모가가 3조 5천원에서 4조 5천원 사이였잖아요. 딱 이 어느 정도 적정한 엔터사의 밸류에이션에서 상장을 공모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따상을 갈지 안 갈지는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이후로는 이 영업이익에 달려있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다만 이제 4조 5천억 상단에 아마 너무 대오고 사람들이 빅히트라고 그러면 좀 열광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4조 5천억의 밸류에 상장을 한다고 쳤을 때 뭐 기대 수익률을 산출을 해보면은 이제 3조 5천억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어쨌든 똔똔 내지는 수익이 기대가 되잖아요. 6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5개가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경우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모를 참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도 공모는 상단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공모 시장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 1000대 1 이상이었고 공모 청약금도 지금 엄청 많았죠. 그러면 뭐 공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상장됐을 때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일반인들은 공모를 들어갔을 때 공모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사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첫날 이제 시초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돼서 부여받는가를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은 9조에서 11조 사이에 시가총액이 형성된다고 치면은 이미 하이 시나리오, 되게 잘 되는 걸 가정한 시나리오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장내에서 이런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천지신명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미드 하이 시나리오로 이익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회사의 이익이 견고할 수 있는가, 뭐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연예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계약 만료 이슈가 있죠. 방탄은 24년이긴 한데 여자친구는 일단 21년. 근데 1년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까지긴 한데 이제 생일 빠른 이제 김석진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명이기 때문에 한 명 빠져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청원을 많이 하죠. 방탄법 발의해줘라.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예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게 되면은 빅히트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좀 안심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 상장과 사업 내용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